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중고차 사기와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서 구매자를 유인한 뒤에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월 3만 대에서 4만 대의 중고차가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내수, 수출 시장은 나날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소비자 기만 행위는 별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중고차 사기인데요. 작년과 올해 폭우가, 특히 강남 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중고차 관련 사기 사건이 꽤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여름 갑자기 폭우가 내려 강남역 근방에서 많은 차가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단지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이 많이 입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자 중에 침수 피해나 교통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침수차 아니면 사고차,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텐데 이걸 안 알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팔았다면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얼마를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대법원은 중고차 매매상이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손익상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였고, 네. 두 번째 쟁점은 손익상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쟁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서면 고지 안 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사고 이력이나 뭐 침수 이력 이런 거가 있는 걸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거, 그거는 결국 속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속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 거죠. 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속인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대법원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이 되는지 여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고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 주는 등으로 서면 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어떠한 조건으로 할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기울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서류를 제대로 봤으면 안 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서류를 봐서 이런 서류를 안 봐서 사게 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결국 대법원은 구매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상황이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적극적으로 속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안 그랬으면 그 자체가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좀 서면이라고 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말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이런 걸로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관리법상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말로 한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서면으로 알렸냐, 안 알렸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먼저 원심은 사고 이력이 있었던 줄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 대금, 실제 구입한 대금에서 네.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법원은 중고차 매매 대금에서 구매자가 중고차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시가라는 거죠. 이게 좀 판결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익상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가 손해는 입었지만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손해와 이득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빼고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손해는 입었지만 같은 이유로 이득을 얻은 부분도 있다면 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만약 중고차 매매 대금, 실제 매매 대금이 1억 원이고 내가 차량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 즉 차량 운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고 중고차 매매 시 적정 상태에 따른 적정 시가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원심에 따르면 매매대금 1억 원에서 사용이익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매매대금 1억 원에서 중고차 적정 시가인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누구한테 더 유리한 건가요? 이 대법원 판결이 구매자나 중고차 매매업자 중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계약 당시의 중고차 적정 시가가 내가 운행하여 얻은 이익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고차 사기와 손해배상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와 자동차 등록 온부를 확인해서 차량의 사고 이력과 압류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만약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상 사기 고소도 되고 네, 맞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